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신용보증과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설립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조례 통과로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또 정부 지원 속에서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잘 아시죠? 한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재지정 협의를 통해서 이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지정 협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 발족했던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 제도의 당사자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소기업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2일 있었던 이 발족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전국 유통상인연합회와 한국산업용재협회, 전국 문구점 살리기협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예. 인태현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회장과 유재군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요. 추진본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석재 기자, 이제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던 쪽이 이제 대기업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중소상인들은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추진본부 발족식도 열고 직접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 뒷배경이 좀 있죠? 이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적합업종 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뿐 아니라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폐지 요구는 거셌던 반면에 중소상인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 그동안의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일종의 이제 권고사항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 추진본부가 발족한 거는 법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석재 기자, 특별법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네.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예.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그렇지만 법안 발의 후 지금까지 정경련 등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권고사항까지는 봐줘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법으로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법으로까지 가고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풀리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번에 추진본부가 발족한 것도 굳이 이렇게 법을 안 가더라도 잘 풀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본부에는 중소상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도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단순히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열원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권고사항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이런 법 제정이라는 또 다른 담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민간 합의를 통한 제도 운영, 이게 딱 들으면은 이상적인 방향 같지만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이제 규제 완화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 매장의 분위기나 또 매장 컨셉트 이런 게 매출을 높이는데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이 비주얼 전문가인 비주얼 머천다이징, 이 BMD라고 하죠. 이분들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또 전문가 손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이 국내 1호 소상공인 맞춤형 VMD 전문가를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이분은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국 VMD 협동조합 이랑주 이사장. 저희가 이 전화 연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참 뜻깊은 일 하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한국 VMD 협동조합이라고 있네요. 이 단체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한국 VMD 협동조합은요, 비주얼 머천다이징 디렉터, 즉 상품 기획부터 판매 네. 현장에 전시될 때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넥타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매장에서. 예. 근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집기 사이즈가 달라져요. 넥타이를 이렇게 말아서 진열하면 15cm예요. 예. 4번 접으면 38cm, 걸어서 진열하면 76cm예요. 예. 우리 집에 패턴이 무척 중요하다 이러면 76cm가 되는 거죠. 집기 사이즈가. 예. 근데 공간이 너무 좁다 하면 말아서 진열을 해야 되죠. 그러면 15cm가 돼요. 예. 이렇게 우리 점포에 상품의 핵심 포인트부터 알고 그 다음에 매장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점포 와보면 일단 매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막 물건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건은 넘쳐나고 매장은 좁고 또 막 물건이 들어가지 않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집기 전문가, 기획 전문가, 이렇게 진열 전문가 이런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저희 조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VMD, VMD라고 말하는데 이거 좀 우리 순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야지 됩니까? 이거를 상품 진열 전문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진열 전문가. 네네. 우리 이상주 이사님 보시기에도 이 진열에 따라서 매출 크게 좌우되죠? 요즘은요? 크게 좌우되죠. 그렇습니다. 샴푸 옆에 린스를 놓을지 샴푸 밑에 린스를 놓을지에 따라서 매출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랑주 이사장님한테 궁금한 게요. 더 큰 대기업이라든가 대형 점포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국내 1호 소상공인 맞춤 이 상품 진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왜 이쪽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VMD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겁니까? 제가 백화점에 13년을 근무를 했어요. 네. 이렇게 백화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먹기도 아까울 만큼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을 바닥에 그냥 놓고 파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이렇게 진열을 하나둘씩 바꿔주기 시작한 게 10년째예요, 올해가. 예. 그렇게 이제 한두 점포를 지원하다 보니 1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참 뜻깊은 일인데요. 실제로 우리 이랑주 이사장님이 전통시장 이 진열 디스플레이를 또 연구하려고 세계 시장에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하셨는데 네, 혹시 이런 세계 시장 이런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통 시장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항목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1년 동안 40개국 150개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예. 독일에 갔을 때였어요. 그 시장은 아케이드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시장 중앙에 딱 들어갔는데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있는 거예요. 시장 중앙에. 예. 비어 가든이라고 부르는데 독일 사람들이 맥주 무지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요. 예. 숲 중앙에 맥주 부스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맥주 맛을 교체를 해요. 예. 이날에 어마어마한 미넨 사람들이 다 여기 맥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시장에. 예. 그래서 이런 걸 막 보면서 우리나라도 막걸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 가든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주막처럼 차려놓고 주모도 있고 예. 또 시장에는 막걸리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류를 팔고 예. 저는 이렇게 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으니까 정중앙에는 이렇게 쫙 식당을 이렇게 비치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또 나오면서 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장에 들어서 뭐 안주나 이런 걸 막걸리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마시고. 네, 그렇죠? 네. 또 옆에 온 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도 되고요. 그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제가 이제 또 대형 쇼핑몰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리뉴얼을 하게 돼요. 이제 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집기나 이런 걸 교체를 하는데 네. 그게 멀쩡해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이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예. 그걸 저희 조합에서 기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살짝 리폼을 해가지고 네. 필요한 상인이나 예비 창업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 제품에 꼭 맞는 집기를 저희가 제안하고 연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용은 많이 저렴하겠죠? 비용을 뭐 보통 거의 뭐 국가에서 보조를 조금씩 해줘요. 컨설팅비를 저희가 예. 조금씩 받고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해당 상인 입장에서는 무료 정도로 느껴집니까? 운송비를 내셔야 돼요. 운송비만 내면은. 네네. 진짜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네. 혹시 이제 이 방송 막 보시다가 우리 소상공인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네. 뭐 바로 우리 이랑주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모시면 좋겠지만 또 바쁘시잖아요. 이것만 좀 바꾸면 참 좋다. 이 간략한 팁이나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명이 참 중요한데요. 네. 제가 판매 현장을 가보면 의류 매장의 경우에 거울 앞에 조명이 형광등을 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형광등 밑에 있는 여자들은 안 예뻐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게 돼요. 예. 그래서 형광등 말고 약간 노르스름한 불빛으로 바꾸시면은 예. 훨씬 더 고객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 조명의 색상도 중요한데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 조명을 일자로 내리면은 다크서클이 끼게 되는데 예. 위에서 아래로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비추게 되면 예. 팔자주름과 다크서클이 옅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백화점들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옷 입어보면 이러다가 집에 가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 집에 형광등이 일자로 달려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형광등 절대 안 되고 조명도 일자는 안 됩니다. 네. 약간 사선으로. 네네. 네. 그리고 상담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상담 테이블 위에 형광등 대신에 노란빛이 나는 펜던트 조명을 설치하면 상담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팁도 많고 해주실 말씀도 많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우리 관심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한국 VMD 협동조합을 한번 찾아서 연락을 해주시면은 또 다른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VMD 협동조합 이랑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소상공인 네트워크. 오늘은요, 충청남도 천안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충남 천안에 있는 성환 이화 시장이요, 101주년을 맞아서 맛있는 예술시장 이런 주제로 열린 흥 콘서트를 12월 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10월의 흥 콘서트는 오는 25일 또 26일 양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환 이화 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단 최정만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정만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환 이화 시장이 말이죠. 무려 101주년입니다. 101주년. 저도 놀랐는데 어쨌든 이래서 더 뛰자, 활력을 또 갖고 에너지 넘치게 달리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이 101주년 역사의 성환 이화 시장에 대한 이 소개 또 자랑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환 이화 시장은 1914년에 개장한 오일장 중심의 상설시장으로 101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환은 특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환배와 성환쌀이 유명하고요. 예. 대표적인 먹거리로 성환 순대국밥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성안 이화시장과 성안은 최근에는 농촌 문화와 예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힐링 로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안이 진짜 쌀이 유명하잖아요. 성안미. 네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쌀을 바탕으로 한 밥. 그래서 순대 국밥이 유명한 거 봅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제 이 성안 시장이 이번에는 흥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 공연인데요. 이게 일종의 네네. 어떤 취지나 배경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성안 이화시장은 그 성안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저희 문화관광사업단은 그 지역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에 흥을 불어넣고 지역의 문화 복지를 제공하여서 유동인구를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열린 흥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그렇죠? 지역 네네, 상인들도 문화 힘도 마케팅 내고 예, 주민들도 이렇게 오시라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도약을 꿈꾸시는 건데요. 일정 좀 한번 볼까요? 흥 콘서트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총 4번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지난달 21일에 시장의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101개의 소원 풍선 날리기 행사와 함께 더불어서 1차 흥 콘서트를 이미 진행했었고요. 예. 10월 25, 26일에 열리는 그 2차 행사는 소원을 테마로 지역민 노래자랑과 유리공예 시연 및 체험, 지역 내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 예술장터 플리마켓 운영, 그리고 어린이 놀이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행사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해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시장을 넘어서 진정한 그 성안 지역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성안 지역은 예로부터 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소원의 배나무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날 그 101개의 유리공예 제품에 소원을 적은 꾸미는 행사를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성안미, 성안배가 유명해서 쌀이나 어떤 배 관련한 행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봤더니 프로그램에는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공예 관련이 많아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 좀 약간 유리공예 하니까 좀 독특하고 좀 약간 의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예. 저희 성안에는 유리공예로 특성화된 그 남설대학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졌고 또 잘 시설도 구비됐는데요. 예. 저희 성안 이화시장 사업단과 남서울대학 유리공예학과 연계하여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시와 더불어서 민관학 연계 사업으로 유리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리 특화거리를 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끝으로 저희 성안시장은 소원의 배나무 조형물과 스토리 조형간판 등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예. 수제 순대로 유명한 순대타운과 예술장터인 성안 이화시장 플리마켓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차별화된 예술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수도권구의 전국에 하루 코스로 다녀갈 수 있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저희 지금 시장이 거듭나면서 많은 시청자께서 장도 보시고 복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남서울대학의 이제 유리 관련 학과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좀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좋은 또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고 또 축제, 멋진 또 행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안 이화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단 최정만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오래 캠핑을 했었어요.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비도 만지게 되고 그렇게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중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중고 제품을 보고 직접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계획을 했었고 저희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개인 간 거래했을 때 뭔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최대 70%까지 안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장을 좀 더 많이 알려서 국내 캠퍼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그리고 굳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캠핑 용품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꽃 도매 시장인 AT 양재동 꽃시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10월에는요, 결혼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축하용 꽃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양재동 꽃시장은 장미부터 거베라, 백합 등 꽃향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AT 화해 공판장 현정혜 대리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현정혜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이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10월에 꽃이 계절 아니겠습니까? 꽃 도매 가격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향부터 볼까요? 가격 동향? 네. 10월 초순 기온 하락으로 축하용 화해류인 장미, 안개, 리센사스, 수국,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등의 출하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 등 수요 증가로 시세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장미는 행사 수요 증가로 10송이 한 속에 3,833원으로 전년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예. 국화 대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한 수입 물량 감소와 국내산 출하 물량 감소에 따라 20송이 한 속에 7,845원으로 거래되어 전년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거베라는 결혼과 같은 축하 행사 증가로 10송이 한 속에 3,907원으로 전년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 윤달 전에는 결혼 등 각종 행사가 몰리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달 이후에는요, 결혼 행사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축하용 화해류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점차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베라라는 꽃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장미하고는 다르죠? 어떤 꽃입니까? 거베라는요? 장미하고는 다르고요. 이렇게 얼굴이 큰 꽃이어서 주로 이제 장식용 그리고 좀 화려한 그런 곳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결혼하고 이런데 거의 거베라가 많이 막 수요가 많다고요. 그렇죠. 예, 축하 화환에 주로 거베라가 많이 쓰입니다. 네. 과일도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꽃에도 있죠. 이런 제철 화해류라고 표현합니까? 네, 어떤 게 제철 이번 가을의 꽃입니까? 네. 가을철 각종 행사와 결혼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부케나 장식에 이용되는 장미, 리산사스, 수국, 그리고 브바르디아 등의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또 저온성 작물인 스토크가 활발한 출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을철 웨딩 행사나 꽃꽂이 포인트로 소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모처럼만의 화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매시장 물가 정보 코너였죠. 지금까지 AT 화해 공판장 현정혜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